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정부가 지난 4일 날 국무회의를 개최해서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이달에 공포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이 시간의 주요 핵심 내용은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관한 내용인데 요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로부터 질문이 들어오는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요.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집을 하나 샀으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없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파는 경우가 있고 2년 이내에 파는 경우가 있고 3년 이내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새로운 주택을 샀을 때 그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과연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이게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2018년 9.13 대책 발표한 이후 그리고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이 미치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일 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제재가 있습니다. 많은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재 조치는 2018년 9.13 정책이냐, 2019년 12.16 정책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제재 조치가 있고요.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갈 때는 없다. 또 세 번째,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갈 때도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재 조치가 있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에는 제재 조치가 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2번, 3번, 4번은 어떤 그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게 없는데 지금 현재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1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도 역시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아주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따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는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종전주택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만이 세금이 없다. 우리는 세금이 없는 걸 뭐라고 하죠? 비과세라고 합니다.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즉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세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과세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조정대상 지역 많이 들어보셨죠? 이 조정대상 지역은요. 정부가 어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그러한 과열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지역이다. 즉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지정된 지역이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조정 대상 지역은 39개 지역입니다. 서울은 25개구가 다 조정 대상 지역이 되겠고요. 경기도 과천, 그리고 성남, 하남,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되겠고요. 동탄 2가 되겠고 광명시 그리고 구리시 안양 동안이 되겠고요. 광교지구가 되겠고 수원 8달구가 되겠고 용인 수지 기흥 그리고 세종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제재 조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달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 소득세법에서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는 고가주택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주택이 겸용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일부는 주택도 있고 일부는 점포가 있는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주택이 크면은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이 크던 적던 간에 앞으로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점포 부분은 무조건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적용이 되지요. 그러나 점포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까지 적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바뀌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부속토지입니다. 부속토지. 그런데 그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을 때는 그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입니다. 여러분,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녹지지역도 있지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정착 면적의 5배까지만 부속토지로 봤는데 이제는 앞으로 3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이죠. 현재는 그 주택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요. 주택을 임대해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는 주택 임대소득세, 사업소득세를 내잖아요. 그 주택을 임대했을 때 그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주택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주택수를 계산할 때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는 누구의 주택으로 보느냐? 지금은 최대 지분이 큰 자, 최대 지분의 지분자의 소유 주택수만 주택수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 을, 병이 있는데 갑이 40%, 을이 30%, 병이 30% 가지고 있다면 갑의 주택으로 보겠다. 갑이 임대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느냐?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1년 동안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자. 그러니까 갑을병이 가지고 있는데 갑을병이 다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자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겠다. 그리고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그 주택의 지분을 30%를 초과하는 경우 소유주택수에 포함되겠다. 다시요.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지분이 30%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는 주택을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이런 거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소득세법이라 하더라도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주택수 계산이 달라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러니까 지난 2019년 12월 16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2019년 12월 17일 이후 16일 이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17일부터 주택 임대 등록을 하신 분들은 그 임대 등록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은 그 임대주택에서 2년을 거주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등록하고요. 나중에 그 팔았을 때 임대 등록하고 나중에 훗날 임대 등록한 이후에 팔았을 때 그 소유자가 2년 이상을 거주해야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임대 등록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즉 이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임대 등록 주택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17일 이후 사업자라든가 임대사업자 등록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하기 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 3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입니다. 현재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진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겁니다. 신규 주택입니다. 신규 주택이라고 해서 뭐 신축된 주택은 아니고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1세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제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취득이 1년 후가 돼야 돼요. 취득 1년 후. 이 종전주택 취득을 한 후에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안 된 사람은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A라는 주택이라고 하고 이걸 B라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내가 A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B라는 주택을 새로 취득했습니다.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한 이유는 이사를 목적이 이사 목적.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전주택을 가진 사람이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이 종전주택을 팔면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신규주택을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A라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산지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2년 이상 또 보유했고 그런데 하나의 주택을 사가지고 이사를 갈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종전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 이게 소득세법에 원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내용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지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던가 아니면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조정대상으로 간다던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러면 2번 설명합니다. 자,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주택 하나 샀어요. 그런데 이 주택을 언제 샀느냐? 2018년 9.13 이후에 산 겁니다. 여러분 2018년 9.13 부동산 정책 아시죠? 이후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고 또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택을 2018년 9.13 이후에 주택을 사게 되면은 이 종전주택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지금 이게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건 조정대상지역.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2번하고 3번은 조정대상지역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전주택은 2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역시 종전주택입니다. 신규주택. 자, 이 신규주택을 언제 샀느냐?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했습니다. 16일 날 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니까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거는 종전주택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되느냐? 이게 당연히 종전주택은 역시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해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이 종전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만약에 1년이 지나고 양도됐다. 그럼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 요즘은 취득하는 것도 힘들지만 양도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1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1년 이내. 그리고 종전주택에서 신규주택으로 1년 이내에 전입신고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종전주택은 1년 이내에 팔고 신규주택에 1년 이내에 전입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단 외외 규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신규주택을 샀는데 종전 소유자가 여기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보통 2년인데 남은 기간이 1년 6개월 남았다. 그러면 1년 6개월이 지나고서 그러니까 종전에 살던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내가 이사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1년 이내에 전입신고 안 해도 됩니다. 1년 6개월. 그러니까 여기에 신규주택에서 누군가가 임차인이 이 종전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면 2년 이내만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롭게 집을 산 사람이 있는데 거기 종전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신고 기간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2년을 한도로 해서 전입기한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요 1세대 2주택 이상 가진 사람, 즉 2주택 3주택 가진 사람들이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그러니까 2019년 12월 17일부터 올해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다주택자들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다주택자들이 양도하는데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30%까지 적용, 15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30%까지 공제하고요. 만약에 10년을 보유했다면 20%까지 공제가 되겠네요.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양도 차익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20%, 15년 보유한 사람은 최고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주고요. 그리고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양도소득세는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6%, 15%, 24%, 35%, 38%, 40%, 42%인데 그리고 1세대 2주택은 10%를 더 중과하고요. 1세대 3주택은 20%를 더 중과를 하게 되는데 올해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사람은 중과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하겠다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올해 다주택자들이 양도하면 최하 2, 3억씩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양도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이런 혜택 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주택자들 하루빨리 양도하는 것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 혹시 다주택자들 말이죠. 1세대, 2주택, 3주택 가지신 분들은 아마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 될 텐데 올해 종합부동산세 12월 달에 폭탄을 맞을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